네 번째 사연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어떤 사연에 대한 내용일까요? 그는 사라지지 그는 않았다라는 사라지지 제목으로 않았다. 한번 지어봤습니다. 보통 귀신이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라지지 않은 그 귀신일까요? 그렇죠? 사라지지 않는 귀신은 보통 위험한 귀신인가요? 그렇죠. 위험하죠. 소멸되지 않는 귀신이기 때문에. 근데 진짜 무서운 게 제가 딱 만약에 귀신을 딱 봤어요. 보통 귀신은 딱 보였다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계속 내 옆에 쫓아다니면서 말은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있으면 물어봐야죠. 너 나 좋아하냐? 이렇게. 근데 대답 안 하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좋아하나 봐. 좋아하지 말지. 그러면서 막 형님이 하려고 하는 걸 계속 이렇게 막 해방을 해. 자두 봐도 막 이렇게 자르고 먹으면 안 되는데 자꾸 손가락 막 이러고. 그거 되게 힘들지 않아요? 힘들 것 같아요. 제보자님? 죄송합니다. 네, 우리 제보자님 이야기 한번 저희가 들어볼 테니까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주세요. 큐! 액션!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바로 시작해주세요. 큐! 액션! 신랑이 초등학교 1학년 때였나? 가족들이랑 바다를 갔는데 신랑은 모래사장에서만 놀았대요.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모 할머님이 무당이신데 네네. 신랑한테 너는 물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다른 사촌들은 다 물에서 노는데 혼자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어머님이 안쓰러우셨는지 들어가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신랑은 신나서 물에 들어갔죠. 얼마나 지났을까? 신랑이 한참 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툭툭 치는 느낌이 들었대요. 신랑은 누가 장난치나 싶어서 장난치지 마 이랬는데 누가 자꾸 어깨 쪽을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어느새 정신 차리니까 발이 닿을 수 없는 깊이까지 가게 돼서 물에 빠졌대요. 그러고 정신을 놓은 건지 기억이 없는데 눈 떠보니까 아버님이 인공호흡하고 있고 가족들이 빙 둘러서 쳐다보고 있고 그렇게 겨우 정신을 차렸대요. 근데 그때 신랑의 마지막 기억은 누가 나를 뒤에서 끌어안았어. 마치 물속으로 끌고 가려는 것처럼 그렇게 잡아당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숙소로 돌아왔고 피곤해서인지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눈을 떴는데 이 가슴 쪽이 너무 쓰리고 아프더래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갑자기 500원 동전만한 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신랑은 아마 그때부터 귀신을 보게 된 것 같다고. 귀신을 보시는구나. 그래서 그 점이 연하게 있을 때는 귀신이 보인다기보다는 섬뜩한 시선이나 뭐 기운, 그리고 이제 누가 귀에 바람을 좀 불어넣는 듯한 경산 안경공장처럼 그런 기운 안 좋은 곳에 가면 귀에서 이명 소리가 진짜 귀가 터질 듯이 들렸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그런 증상만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점의 크기가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이 얼굴까지 번져갈 수 있다고 해서 지우러 갔는데 이 의사도 진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많은 점을 다뤄봤는데 이런 건 처음이라고. 이게 뿌리도 깊게 박히고 어떤 점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러면서 지우는데도 그 당시에 뭐 한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 이렇게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해서 그냥 왔대요. 근데 그때부터 집안이 갑자기 기운다거나 다치는 횟수가 점점 많아졌고 가장 크게 다친 거는 신랑이 원래 격투기 선수가 꿈이었는데 덤프트럭에 깔리는 사고가 있었대요. 그래서 두 다리가 끼어서 덤프트럭이 밟고 가는 바람에 이 양쪽 정강이 뼈가 지금은 없고 인공뼈를 넣어둔 상태고 다른 가족들도 뭐 잘 지내다가 뭐 갑자기 이혼한다거나 뭐 그런 안 좋은 일이 계속 발생하게 됐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점이 신경 쓰인 아버님께서 민간요법이라고 하면서 이 양파랑 마늘을 갈아서 오셨는데 그걸 얹으면 사라진다?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네네. 진짜 신기한 거는 양파를 얹었을 때는 별 느낌이 없었는데 이 마늘을 얹어두니까 그 얹어둔 부위가 독해서 쓰린 뭐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불에 달군 걸로 지지는 것처럼 그 부위가 불에 타는 것 마냥 너무 아프더래요. 그래서 관두고 일단 지켜보자. 이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고3 때 추석인가 명절이었는데 신랑네가 가족들이랑 고모 할머님을 뵈러 갔는데 그때 아버님은 고모 할머님께 신랑이 물에 빠졌던 걸 비밀로 하고 있었대요. 그 할머님 댁을 갔는데 고모 할머님이 이제 신랑한테 손발부터 씻고 신랑한테 절을 하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고모 할머님이 무당이시니까 신당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걸 집에서 하셨는데 방이 따로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절하고 그러고 나한테 인사를 해라. 이렇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들어가서 절을 하는데 신랑은 그 방이 너무 싫었대요. 막 들어가면 어지럽고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뭐 향냄새도 싫고 이랬는데 고모 할머님이 하라는데 어떡해요. 그렇게 절을 하고 나와서 고모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는데 갑자기 얼굴이 진짜 도깨비 마냥 엄청 무섭게 변하시면서 막 되게 화를 내시더래요. 원래도 무섭게 생기셨는데 인상이 구겨지시면서 화를 내시니까 신랑이 그렇게까지 무서운 얼굴은 처음 봤다고. 막 무서운 얼굴을 하고 소리 지르시면서 내가 분명히 물에 들어가지 말랬지? 아이고. 옷통 벗어봐! 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신랑이 죽어도 안 벗는다고 막 버텼단 말이죠. 네. 신랑의 가슴에 점 생긴 것 때문에 부모님도 싸우시고 해서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만하셔라. 안 보이게 할게요. 하고 이제 문신으로 덮었대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제 필사적으로 막았는데 고모 할머님이 그냥 옷을 찢어버리시고는 그 점을 보신 거예요. 그러고는 아이고 하면서 너 왜 내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 줄 아냐?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대요. 때는 바야흐로 고모 할머니께서 젊었을 적에 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큰 할아버님, 그러니까 고모 할머님 오빠 되시는 분이죠. 그 두 분께서 살고 계셨는데 고모 할머님이 젊었을 적부터 신기가 있으셔서 그때는 무당 이런 거 몰랐을 때니까 주위에 자꾸 뭐가 보인다. 너 이거 조심해라. 뭐 이러니까 얘 정신 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주위에서 이상하게 본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사람이 없고 이러셨는데 그때는 예전이니까 전쟁 뭐 이런 게 있을 때잖아요. 큰 할아버님이 남자니까 전쟁에 나가셨겠죠. 나가시기 전에 친구들이랑 약주 한 잔씩을 하고 계셨는데 그 당시에 큰 할아버님이 되게 싫어하셨던 친구가 있었대요. 그 큰 할아버님이 친구분들이랑 약주하고 계신 그때 고모 할머님이 혼자 계셨는데 그 틈을 타서 그 싫어하는 친구가 고모 할머님께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집에 돌아오셨는데 고모 할머님이 옷 다 찢겨져 있고 머리 헝클어져 있고 뭐 그랬던 이제 있었던 사건의 전말을 듣고 큰 할아버님이 아 진짜 그 친구를 찢어 죽여야겠다. 내가 얘를 총살을 하든 반드시 죽인다 하시면서 이제 벼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 나가시고 우연히 그 싫어하는 친구가 다리에 총을 맞고 산으로 도망가신 거를 보신 거죠. 그러고 이제 그 친구가 절뚝이면서 산 쪽으로 도망가다가 무슨 저수지 같은 곳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큰할아버님 보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너 같은 놈은 죽어도 싸다고. 그러니까 주위에 구해주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도 총을 겨누면서 살려주면 너도 죽여버릴 거라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무도 도와주지를 못했고 결국 그 친구분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큰할아버님은 걔가 죽었구나 생각하시고는 댁으로 돌아가셨던 거죠. 그 일이 있고 나서 고모할머님은 자손들한테 혹시나 해가 갈까봐 계속 기도를 하셨고 그렇게 괜찮아질 줄 아셨겠죠. 혹시 몰라서 신랑한테는 물을 조심하라고 했고 신랑 사촌 중에서 여자분이 한 분 계신데 그냥 편하게 사촌 누나라고 할게요. 그분한테는 산을 조심하라고 했대요. 근데 그분이 학생 때 수련회를 갔다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산을 타게 됐는데 산에서 잘못 구르는 바람에 이 나뭇가지가 발목을 관통하게 됐고 확인해보니까 나뭇가지가 너무 커서였는지 발목이 되게 너덜너덜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생이 안 된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건의 전말을 보니까 앞뒤로 이끌어 주시는 선생님이 계셨고 뒤에 오시는 분은 좀 힘들어서 그 사촌 누나분이랑 거리가 좀 있었대요. 나고자 없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갑자기 사촌 누나가 누가 잡아당긴 듯이 거기서 굴렀고 놀라서 이제 그분이 구하러 가신 거죠. 사촌 누나 입장은 뒤에서 내 가방을 누가 잡아당기는 바람에 구른 거다. 분명히 내 뒤에 누가 있었다. 이거였던 거고 뒤에 계셨던 선생님은 너 뒤에 아무도 없었어. 이러시니까 누구한테 잘못을 따질 게 없어서 그냥 그렇게 끝났대요. 뭐 수술 받으시고 이렇게 끝나셨고 신랑도 그렇고 사촌 누나도 아 그냥 우연이겠지 하고 다들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 사건들이 벌어지고 한날은 신랑네랑 사촌 누나네랑 다 모이는 날이 있었는데 신랑네가 고속도로로 가는 도중에 신랑이 아버님한테 묻더래요. 아빠, 혹시 고속도로에 가드레일 쪽에 사람이 서 있을 수 있어? 이러니까 무슨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러길래 아니야, 난 보이는데? 왜 화를 내? 이러면서 막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그때 본 거는 가드레일 뒤편, 그러니까 도로가 아닌 반대편에 그 검은색 장화 같은 건데 검은 신발을 신은 무언가가 둥둥 떠 있는 것 같은데 상체는 안 보였대요. 근데 이게 사람의 형체 같은 느낌이라서 아버님한테 아빠 저거 안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아버님은 뭔가 이상하다 싶으셨는지 너 그런 거 할머니한테 절대 말하지 마 이러면서 제재를 하시고 고모 할머니 댁에 이제 도착을 했대요. 근데 큰 집에 되게 순한 강아지가 있어요. 워낙에 이뻐하는 애라서 다 같이 산소에 가자고 뭐 아마 명절이었나 봐요. 가족들 친척들이랑 신랑이 강아지를 데리고 갔는데 잘 놀다가 갑자기 광견병 걸린 거 마냥 온몸을 부르르 떨더니 신랑을 보고 미친 듯이 짖더래요. 평소에는 신랑을 되게 잘 따르고 짖는 법 하나 없는 강아지가 이 신랑을 보고 미친 듯이 짖고 막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 한 번도 공격한 적 없던 애가 신랑 물려고 달려들더래요. 근데 그때 순간 신랑이 코를 스치는 그 비릿한 향? 피비린내인지 뭐 철냄새, 쇠냄새 뭐 이런 게 스쳐 지나가서 너무 비릿하니까 개는 짖지 냄새는 나지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그거를 또 고모 할머님이 보신 거죠. 그러니까 보고 또 한 번 얼굴이 무섭게 변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신랑이 그때 잘못 본 건지 모르겠지만 고모 할머님 눈에 피 같은 게 흘렀대요. 그러니까 신랑은 무서우니까 아, 왜 그러세요? 무서워요 할머니 이랬는데 고모 할머님이 내려와! 나와! 이러시면서 그 목검 같은 걸로 막 신랑을 때리시더래요. 근데 그러다가 신랑은 정신을 잃은 것 같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눈 떠보니까 속이 너무 따갑더래요. 아프고. 그러고 이제 고모 할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어깨에 그놈이 있어. 그놈엔 결국이 왔네. 이러시면서 내가 내 새끼들을 다 죽이고 있었네. 미안하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랑은 그때까지도 다 우연으로만 봤고 할머님이 이상하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해가 간대요. 신랑의 가슴점이랑 신랑이 가드레일에서 봤던 거 그리고 사촌 누나 사건까지 고모 할머님께 나쁜 짓 했던 그분이 발목에 총 맞고 산으로 도망갔다가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잖아요. 아마 그걸 그대로 손자들한테 복수식으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지금 신랑은 그 점이 점점 더 커져서 형체를 갖추었거든요. 어릴 때 뒤에서 어깨를 감싸 안고 누가 잡아당긴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모양대로 점이 생기더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만 털이 자라나고 지금 그 모양이 또렷해졌고 신랑이 이제 자세히 보라면서 보여준 그 부위에 마치 사람의 지문같이 회오리 모양의 점이 있고요. 그리고 팔뚝 쪽에는 사람 손가락 모양처럼 길게 생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이 다행히 얼굴까지 올라오진 않았는데 오른쪽 쇄골 아래부터 가슴 쪽을 타고 팔뚝과 이어지는 점이 있고 그 모양은 뒤에서 누가 끌어안고 잡아당기면서 난 손자국처럼 그렇게 남아있고요. 지금까지도 가끔 귀신을 느끼고 보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 진짜 개소름 돋는다 진짜. 총
맞은 귀신이 어떻게 됐는지는 얘기가 좀 길어져서 다음에 한번. 네, 꼭 얘기해 주세요. 네네네. 꼭 얘기해 줘. 그 고모 할머니, 네. 고모 할머니 입장에서 보면 진짜 죽일 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죽어서까지 자손한테 있었을 때 그 억장은 아, 그거는 고모 할머니 실수가 아니죠. 그 사람이 진짜 나쁜 거잖아요. 네. 그 자식이. 그쵸, 그쵸. 아니, 자기 죄를 모르고 어떻게 고모 할머니의 심정이 이해가 가요. 자기로 인해서 내가 내 자손들을 다 죽이고 있었구나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 딱 들었을 네. 때 진짜 억장이 무너지고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셨을 거예요. 자기로 인해서 내가 기도를 올리고 막아주지 못했다라는 그 죄책감은 어마어마하셨을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실 거예요. 그니까요. 네. 근데 절대적으로 고모 할머니가 잘못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 악기가 잘못한 것이지. 고모 할머니는 어디까지나 다 막아주시려고도 많이 노력을 하신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결국은 그 나쁜 사람이 나쁜 짓을 행한 건 맞지만 네. 결국은 인과율에서는 큰 할아버지 부분에서 어떤 죄가 더 무겁냐 차이일 뿐이지 죄는 죄잖아요. 그렇죠. 쟤는. 그게 같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맞물리면서 좀 이렇게 꼬인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네요,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은 저주하고도 비슷한 거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죽은 건 업보잖아요, 사실상. 자기가 한 행동에 의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큰 할아버지의 그 결과로 인해서 또 지금 자손들한테도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 거고, 저는, 야, 이거 사연이 결코 간단한 사연이 아닌데요? 가볍지가 않아요. 가볍지가 않아. 와, 어떻게 대포 형님께서 이제 만약에 썰을 다 들었을 때 네.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 고모 할머님이 지금 생존하시죠? 네. 아, 그러면은, 네, 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제가 좀 이제- 안 되죠. 네. 네. 근데 고모 할머님도 되게 영검하시네요, 네, 진짜로. 진짜 예, 영검하시네요. 딱, 와, 근데 이거를 제보자님도 마음고생이 좀 되게 심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을 때, 이 신랑의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 신랑이 되게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을 두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 나쁜 아저씨라고 해야 되나? 그 나쁜 그거에 대한 원망이 진짜 크실 것 같아요. 와,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오래간만에 전율을 느꼈어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우리 대포 형님하고 우리 마왕 형님이 사연을 들었잖아요. 네네. 이 상황을 귀신이 붙은 걸까요? 아니면 뭐 저주에 걸린 걸까요? 이거는 저주입니다. 저주인 거죠. 네. 뭐 나를 죽여. 너네는 뭐 행복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이제 저주를 품으면서 죽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촌 누나하고 신랑분이 두 분이서 그런 사고를 네. 조사해 보니까 그거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저주입니다, 진짜. 원한에 의한 저주. 원한에 네. 의한 저주. 저는 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게 물에 빠졌을 때 아버지가 구해서 인공호흡을 통해 갖고 구호를 했잖아요. 이게 진짜 천만다행. 한국은 또 민방위 이런 때 다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정말 이거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그 제보자님의 신랑분의 할아버지였으면 죽였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마음은 다 그렇죠. 그런데 또 이제 상황만 보면 이게 부작위에 의한 거거든요. 내가 직접 죽인 게 아니라 그 구호를 하지 않은 그러니까 좀 소극적인 어떤 그거였기 때문에 정말 그냥 사실 안 일어났었어야죠. 애초에 이 일이 안 일어났었어야 제일 좋은 거였는데 모든 분들의 심정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제 그 동생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상상이 너무 고통스럽죠. 아무튼 우리 깨님의 사연 들어봤는데 깨님 진짜 다음 주에 꼭 얘기 들려주세요. 진짜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거보다 더 강력한 사연이긴 합니다. 좋아.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꼭 기다리도록 하고 오늘 사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이버 카페 윤시원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직접 사연을 제보하시는 곳이 있고요. 밑에 하단에 메일로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읽어주기 위한 사연이라면은 읽어주세요라고 적어주시고 라이브로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면 라이브로 이렇게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